안녕하십니까, 김성구입니다. 반야심경과 양재가기 제3부는 대한불교진흥원의 재정적 지원으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지원에 감사드리면서 14번째 강의 아리야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12강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유식불교는 아리야식에 저장된 종자로부터 삼라만상이 전개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이 사람들이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아리야식이 모든 것의 근원이자 일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아리야식에 대해서 좀 더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아리야식은 당나라 현장법사가 산스크리트어 알라야 비즈냐나를 한자로 음력한 것인데, 다른 음력으로 아라야시, 아랄야시, 아리야시, 아리야식 등이 있습니다. 알라야 비즈냐나는 음력 말고도 여러 가지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데, 이 여러 가지 명칭들이 인간의 심층 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내용을 잘 나타나고 있으므로 유가 향파의 수행자들이 이 심층 의식에 왜 알라야 비즈냐나라는 명칭을 붙였는지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리야식의 여러 가지 명칭과 의미를 살펴볼 텐데, 이 명칭들을 살펴보고 이 의미를 현대 과학적 용어와 개념으로 또 이해하도록 한번 시도하겠습니다. 먼저 알라야라는 말은 부처님의 설법에 나옵니다. 쌍유따 니까야 6번째 품, 첫 번째 범천 권천경인데, 거기 보면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깨달은 이 법은 매우 심오하여 보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렵고 미묘하여 사고의 영역을 초월해 있어서 알라야를 기뻐하고 알라야를 즐기고 알라야에 춤추는 중생은 이 영기 이치를 보기 어렵고 열반 이치를 볼 수 없다. 만약 내가 이 법을 설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나는 지쳐서 아마 지칠 것이다, 이런 뜻이 있는데, 이때 알라야는 무슨 되게 번역하냐면은 대체로 감각적 쾌락이나 오영락처럼 탐욕의 대상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세치인이 구사련 제6권에서는 알라야 비즈냐나를 가리켜서 욕망을 일으키고 탐욕을 일으키며 친함을 일으키며 알라야를 일으키고 집착을 일으키며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여기서 알라야는 탐욕이나 욕망과 나란히 열거됩니다. 그런 종류의 어떤 뜻이겠죠. 그 다음에 설일체유부의 문헌에서는 알라야를 애욕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펴본 것처럼 유가행포가 나오기 전까지 알라야는 1차적으로 집착이나 집착의 대상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알라야 비즈냐나는 집착의 근원적인 대상, 곧 집착되는 시기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근데 유가행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알라야가 가진 또 다른 의미를 강조했는데, 알라야의 또 다른 의미는 저장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저장에는 저장하다의 뜻도 있고 저장되다의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장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쉽게 알 수 없는 곳에, 알 수 없는 깊은 곳에 내재된 식이라는 뜻이 되겠고, 저장하다는 것은 모든 법을 습기 형태로 저장하고 있다. 종자 형태로 저장한다.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인상을 저장한다는 뜻이죠. 경험의 인상을. 그래서 알라야 비즈냐나를 이제 번역하기를, 대신기술론을 번역한 진제 3장은 무몰식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진제 3장에 번역한 이 번역을 구역이라고 그러고, 당나라 현장이 이것을 알라야 비즈냐나를 음력을 해서 아리야식이라고 하는 걸 신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몰식이라고 번역한 것은 아리야식이 우주 만유가 전개된 근본으로서 그 자신 안에 만유를 굳게 유지 보존하고 있으며 결코 이것들을 잃어버림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단 무멸식에 소멸되지 않는 것은 윤회의 가정 어디에서도 소멸되지 않고 항상 존재하는 시, 결코 사라지지 않는 식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리야식이 있는 한 번뇌는 사라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깨침을 얻어서 불보살이 되면은 아리야식은 사라져요. 그때는 뭐라고 부르냐면 그 식이라 부르지 않고, 지난번에 말씀드리면
대원경지라고 그런다 그랬죠. 대원경지 이렇게 부르는 그러니까 그와 같이 맑은 지혜다. 본식이라고도 말하는데 본식은 아리아식이 제법 즉 우주 만유가 전개되는 근본, 뿌리, 토대, 원인이라는 그런 뜻으로 해서 이걸 우리가 본식이라고도 부릅니다. 이건 아리아식의 특질을 좀 잘 나타내는 말이죠. 장식, 현장은 알라의 뜻 중 육아행파가 강조한 저당의 뜻을 택해서 만유를 포용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알라야 비즈나를 장식이라고 의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식이란 말은 바로 그러니까 뭐 보관하고 있는 저장한 식이다 그런 뜻이죠. 일체 종자식, 종자식은 아리아식이 만유가 발생돼 나오는 씨앗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인데 여기 씨앗이란 말은 습기와 마찬가지로서 우리 과거 경험에 대한 어떤 인상을 우리가 그 씨앗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현생의 삶만 놓고 보면 경험 세계의 내용은 모두 우리 마음에 저장된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뒷받침된 사실이고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 행위에 대한 인상이 마음에 저장되었다가 조건이 될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식물의 씨앗이 싹 트는 것에 빗대어 그걸 종자라 그런 거거든요. 그럼 뭐 이름도 좋고 의미도 좋고 실제로 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없겠네요. 종자나 습기는 과거의 경험이 현재 영향을 미치는 것을 나타내는 데 적절 용어이긴 하지만은 이걸 현대 과학적 용어로 바꾸면 정보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내 어떤 이러이러한 일을 했다는 거기에 대한 정보. 정보는 근데 정신과 물질 연결점이거든요. 정보가 물리적이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어요. 그 물리학에서. 근데 그것이 인간의 정신과 연결되는지를 이해하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여기 숫자 14, 159, 1위에서 놨다 칩시다. 원주의를 아는 사람은 그런 정보를 갖고 있는 거죠. 14, 159, 26은 원주의 소수 첫 자리 이하의 숫자를 의미하는 거죠. 근데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냥 아무것도 무의미한 겁니다. 어떤 모양, 거기다가 제가 기억, 니은, 디귿에 썼습니다만은 그 비슷하게 이렇게 구부러진 기억이나 니은이나 문찬살 같은 거죠. 이런 거 있으면은 아무런 한글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한테는 그건 무의미한 어떤 그냥 흩어진 모예요. 그렇지만 한글을 아는 사람한테는 그것이 한글의 자문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보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 이해하는 사람이 볼 때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거니까 인간의 정신과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종자를 정보로 해석하면 종자는 세상 사물이 단지 식전변이라는 유식사상의 참뜻을 잘 나타내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식전변은 물질과 정신을 이어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종자의 개념이 과학적이긴 하지만 유식사상과 과학이 또 다른 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전생과 그 전생의 모든 경험이 아래에게 전한다는 이 사실. 그러니까 전생은 체험의 영역으로서 보통 사람들은 전생에 대한 기억이나 체험이 없고 그래서 주리학께서는 4, 5세계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그러면 주리학계 4, 5세계의 존재를 부정하니까 유식사상을 부정할 거냐, 부처님의 체험을 부정할 거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현대과학이 아직 그 전생이나 그 4, 5세계의 존재를 인정할 만큼 연구가 축적이 돼서 되지 않아서 그렇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임사체험과 전생에 관한 내용이 일부 의사나 뇌과학자들에 의해서 꾸준히 보고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현대 주지학께서 전생이나 임사체험을 부정하는 데는 또 논리적 결함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건 설명할 수 없고 불교에 대한 세 가지 오의 제2부 무아윤의 제11강과 17강을 보면은 왜 그 주지학께서 전생이나 임사체험을 부정하는데 논리적 결함이 있는지를 설명했으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무아윤회는 분류의 핵심 교리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아리아식과 종자의 개념은 무아윤회를 잘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기의 이치에 의해 존재는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종자와 종자는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 부단히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흐르는 물처럼 사건이 흘러가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삶이고 그게 아리아식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끝없이 흘러가는 아리아식은 삶과 죽음을 넘어서도 흘러가니까 그게 크게 보면 그게 무아윤회고 어느 한 토막을 보면 우리 삶인 거죠. 그래서 사람의 사물 인식 방식 때문에 사람들은 전체를 구성요소로 분해하고 구성요소들을 통해 전체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환원주의라고 그러는데 사실 과학은 이런 환원주의를 바탕으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아비달마 불교도 환원주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나 환원주의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반드시 전체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전체는 부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내용이 마련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백남준의 비디오 아트를 놓고 생각할 때 과학기술자는 백남준의 비디오 아트를 음향학과 색채 및 전기공학을 이용해서 거기서 나오는 모든 소리와 색깔을 다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럼 모르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100% 설명했거든요. 그렇지만 그 과학기술자가 한 가지는 과학기술을 설명하지 못해요. 뭐냐면 백남준이 전하고자 하는 예술성. 이거는 전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또 역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음향학도 모르고 색작도 모르고 전기공학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백남준의 비디오 아트를 보고서 감동을 하고 예술성을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와 같이 구성요소의 작용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내용이 그 전체에 들어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성요소만으로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아리아식이 분리할 수 없는 하나라는 걸 이해한다는 것은 어떤 우리가 모르는 어떤 내용이 하나 더 들어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제13강에 설명한 것처럼 전체는 분리할 수 없는 하나입니다. 그것이 연기 이치자 물질계에서 확인된 진리거든요. 그리고 현대 과학은 양자론과 상대론, 복잡계 이론, 진화론, 정보물리학, 구성유전학 이 모두가 다 연기법이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지만은 현대 과학은 연기법을 그 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연기법이 옳다면 이 세상을 사건 중심의 세계관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 세상은 사건의 바다로서 순간적으로 일어났다 사라지는 사건에 물질과 구별, 정신의 구별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신과 물질 구별은 허망 분별에 의해서 식이 인식 주관과 인식 대상으로 나눠진 후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가 분리할 수 없는 하나라는 것은 양자역학의 파동함수에 비유할 수 있는데 양자역학의 파동함수는 모든 물리의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잖아요. 원리적으로는 우주의 파동함수도 가능합니다. 아리아식도 인식 주관과 대상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리아식을 우주의 파동함수에 비유할 수 있다는 것은 유식사상이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강의에 설명하겠지만 실제로 인지과학의 마음 개념 중에는 유식세상과 비교할 만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리아식과 관련해서 특별히 흥미있는 개념은 일심이라는 말인데 사실 일심이라는 말은 인도 유광파에서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일심이라는 말은 한역 경전과 논서에 자주 나타나는데 학자들은 화엄경 10지품에 있는 산스크리트 시타 마트라를 한자로 번역할 때 일심으로 번역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시타 마트라를 직역하면 유심이지만 일심이라고 오역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역했다면 오히려 오역한 것이 세계와 마음을 바라보는 대승부의 참뜻을 잘 나타낸다고 볼 수 있으니까 아마 오역이 아니라 일부러 이 한자로 번역한 사람이 그렇게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승기승론에서는 마음은 하나이지만 일심이 무명에 의해 가려져서 마음이 깨달음과 깨닫지 못한 두 가지 측면을 가질 때, 즉 참된 마음과 망령된 마음의 결합을 아리아식이라고 불렀거든요. 거기서는
알라야 비즈나나를 아레아식이라고 부른다고 했는데 대신신론과 달리 유식불교에서는 아레아식을 철저하게 망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망령된 마음, 그러니까 허망분별한 마음, 잘못된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진심과 망심의 화합으로 보든 또는 망령된 마음으로 보든 한 개인의 마음은 심층 의식에서 서로 연결되어서 개인의 마음은 다른 마음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습니다. 이것도 어떤 보면 이상할 것 같지만은 칼융이 말하는 그 집단 무의식과 비슷한 개념이에요. 실제로 칼융은 어떤 티베트 불교 해석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말하는 집단 무의식과 이 일심이 같은 개념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 보는 것처럼 표층의식에서는 나와 너와 그와 저것이 다 달라요. 그렇지만 그건 마치 바다에 있는 섬들이 다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바다 밑에서 보면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심층 마음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 아레아식의 기본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가 분리할 수 없는 하나라는 것에 대해서는 제13강에서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앞으로 살펴볼 것은 심의 무경이거든요. 그 심의 무경에 대한 양재과 고찰은 제4부에서 할 텐데, 다음 15강에서는 일단 심의 무경에 대해서 과학자들은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거기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